네, 이제 요즘 정치권 가장 큰 네. 화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23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대국민 담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래를 좀 강조했는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면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거 지금까지 네.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정권 교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린 것. 네. 그거 정말 제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볼 때마다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망했다. 네.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한일 관계를 복원한 것이라고 네. 봅니다. 저희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네.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네. 끌고 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것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특히 우리 국민들 저변에 저도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일 감정이 누가 없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네. 예. 사실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죽창고만 불렀죠. 죽창가만 부르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그렇죠.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판에 그 일본과 정상회담 하자고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린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그게 그 올림픽을 이용한 남북 관계 그쵸. 그 복원하려고 그런 의도 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쿄 교상이라고 네.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더 웃기는 거는 마지막 이거 제가 정말 마지막 3.1절 기념식 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시기 정말 몇 달 전이죠. 네. 5월 달에 취임하셨으니까 이렇게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다. 이거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정말 내로남불이네요. 진짜 아니 5년 내내 한일 관계를 말아먹더니 네. 아니 오죽하면 그 일본의 저희 한국 대사가 네. 그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의 국장들도 만나주질 않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8년도에 대법원 판결 내리고 나서 네. 정부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뭐든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지지율 인기 유지하려고 네네. 계속 반일만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8년도에 대법원 판결 나고 네. 나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5년도에 한일 정상 국교 정상화 했을 적에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일본 대일 청구권 요구하면서 네. 그때 이제 개개인의 청구권도 정부가 다 대신해서 함께 그쵸.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18년도 김능환 대법관에서 1심, 2심 판결도 뒤엎고 그렇죠. 저는 합의체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상치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본의 최고법원에서는 대일 청구권은 다 배상했다는 입장이죠. 네.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뿐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져요. 100% 집니다. 그 조약이 방법이 없다는 명확하게 돼 거예요.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전범의 처리는 다 국제법상에서 네. 시효가 다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졌는데 제가 2019년도 7월 29일 날 네. 당시에 이 말씀을 정말 오늘 드리고 싶어서 네. 나왔어요. 네. 박지원 네. 예. 당시에 민평당의 국회의원이었고요. 네. 다시 최상용 네. 그 전 주일 네. 대사하고 대담했었던 것을 제가 보고 네. 예. 깜짝 놀랐어요. DJ 오부치 선언 때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네. 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 일본 그 왕한테 천황이라고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천황을 방문하라고 발표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이러면 일본 국민의 감정은 얻을 수 있지만 공감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예. 그랬더니 그때 당시 DJ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저희가 일본 그 문화를 외색 문화라고 해서 네. 굉장히 수입 금지했었죠. 금지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렇죠. 결국 그것이 오늘날
그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그 일본 내 한류 출발의 그렇죠. 기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일본 문화 전면 개방에 대해서 얼마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네. 그 박지원 지금 그 전 국정원장은 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주당인 이재명밖에는 대안이 없다. 아니 그것은 당신께서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면에서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네. 이거예요. 당시에 저희 주일 대사 네. 최상용 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일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네. 얼마든지 풀어야 된다. 네. 풀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제2차관인 조수영 차관이 그 강제징용의 디테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네. 그리고 또 그 청와대 내에 정의용 또 김현종 이 두 분은 통상 책임자이자 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낙연 총리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분들이 나서서 강제징용 문제, 통상 문제 풀어야 된다.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해법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도 안 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도쿄 구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쿄 올림픽 때 그 북한 껴넣으려고 그러니까요. 그 굴욕적인 외교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안부 합의 네. 사실상 자신이 파기해놓고 나중에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말 바꿨어요 또. 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요. 치유재단 그 파기한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자기 임기 때 네. 징용에 이게 국제적인 조약과 거꾸로 된 재판 판결이 나왔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네. 자기는 뒤로 싹 빠져 있고 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당시에 박지원 그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김영삼 네.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죠. 네. 그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네.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IMF가 일어났다. 네. 그런데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하시면서 일본이 장기 저리로 채권을 그렇죠. 전환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IMF 극복을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본인들의 가장 큰 치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그 김대중 오부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왜 우리가 계승을 합니까? 본인들이 했었어야죠. 그렇죠. 본인들이 다 망쳐놓은 것을 계승해 놓으니까 네. 저는 이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 정권교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지 않은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한일 네. 그 외교를 복원시킨 네.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후대에 반드시 네.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보세요. 대통령을 저도 잠깐 모셔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한테 국민 행복 외에는 모두 다 번뇌다. 네. 대통령은 정말 고심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네. 이분의 고민은 한쪽에는 안보, 한쪽에는 경제. 네. 사실 안보와 경제는 뛸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극복해야지 되는 중차대한 그 의무감에 저는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신 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 네, 거 맞아요. 아시죠?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북한을 바로 선 하나 긋고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예. 이럴 때 한미일 안보 체제 구축하는 것 네. 너무나 중요한 것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봐요. 대표는 이걸 갖고 뭐 불종이니 뭐 사대니 뭐 그다음에 조공을 바쳤다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계승해온 DJ는 거꾸로 정말 이 미래를 향해서 가자고 해서 실제 오부지 선언까지 했는데 왜 그거는 아무도 보지 않고
오로지 반일만 맺히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 좀 선동하면은 자기들한테 뭔가 정치적 이득이 올 거다. 그리고 방탄으로 인한 비판도 좀 모면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검사 나부랭이들이 국가를 말아먹는다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야말로 정치 나부랭이들의 네. 친일파리라고 정말 아. 폄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보세요. 지금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구한말 시대입니까? 지금이 1945년에서 48년도 해방 이후에 그 혼란기입니까? 네. 우리는 어떤 나라이냐면요. 작년도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보면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6위인 나라입니다. 네. 저희보다 앞선 나라가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밖에 없어요. 아, 네. 저희 다음이 프랑스고 저희 다음이 일본입니다. 아,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 네네. 그 강한 국가의 지표는 경제력, 외교력, 뭐 문화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또 하나 한쪽에 제가 안보 말씀을 네. 드렸지만 19일 날 그 북한이 모의 핵탄두 예. 시험 성공해서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네. 우리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핵무기 체제도 완성했다고 하고 네. 20일 날 시진핑이 푸틴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서 그 반미 선언 같은 선언을 아주 그렇죠. 자기들끼리 극단적으로 군사 했죠. 협력을 하겠다. 네네. 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그 정치 질서를 재편하겠다. 네.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 국가를 네. 가서 그 반미 선언을 했고 미국과 관련해서 패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가를 뭐 가만두지 않는 국가다. 이런 식의 그 기고문까지 두 사람이 쓴 지금 어떻게 이런 북중로의 네. 군사적, 그 안보적 이 결합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유엔 안보리도 이전처럼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무조건 다 반대하잖아요. 네네. 중국, 네.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도 이제 그 자국의 국가를 그 군대를 만들겠다 뭐 네. 그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중립국까지도 자국의 국방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네. 아니 핵을 머리에 쥐고 네. 그 한미일 네.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 군사정보 교류하는 네. 것. 그 외교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질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요. 반도체, 저희가 현대자동차 빼놓고는 지금 그 모든 선박이고 정밀기계고 지금 전부 다 네. 수출 적자를 이루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잠이 오시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죽창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죽창가라는 것이 그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죽창가 운운하고 그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식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네. 이런 말을 해놓고 저는 지금 뭐 죽창가를 하고 있는 이재명 그 대표의 나이를 묻고 싶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이길래 아니 지금 45년도에 살아요 대한민국이? 네. 아니 지금이 구한말 시대입니까? 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6대 강국이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무슨 예. 뭐 오므라이스에 뭐 국가를 팔아먹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일본 협상 전에 어쨌든 반일 정서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먼저 설득했어야 한다. 네. 좀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국민과 설득을 했으면 우리는 아마 한일 국교 정상화 어려웠을 겁니다. 아. 만약 국민들한테 물어봐서 우리 한일 외교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또 이 광화문거리에 다 들고 나왔을 거예요. 이건 결국 지도자의 결단이고 저는 이번 그 한일 외교 정상화를 한 것은 예. 다음에 반드시
평가받을 것으로. 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이번에 추가적인 사과 없고, 그다음에 뭔가 호응하는 메시지도 별로 없고, 약간 쭈뼛쭈뼛하는 예. 그런 모습인데 이게 결국 다음 달에 있을 일본 선거 때문이다. 그럼 그 선거 때문에 이렇게 못할 거면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4월 선거 이후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예. 있어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쭉 저한테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네. 직접 찾은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1983년도 1월 11일 날 나카소네 총리가 네. 좀 사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키히토 그 일왕은 또 사과를 했고 그래서 아키히토 일본 왕이 7번 사과를 했고요. 네. 히로히토 일본 왕도 한 번 사과를 했고요. 네. 해서 총 53번에 네. 물론 수위는 좀 다릅니다. 네. 사과 또는 유감의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 53번, 53번에 네. 달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얘기를 저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일하시기 전에 그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이제 그 정진석 회장 네. 또 김석기 부회장께서 사전 조율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또 정권 바뀌면 바뀌지 않겠냐. 아. 그러면서 이번에 기시다, 이거는 어디 발표 안 된 걸 거예요. 네. 기시다 총리께서 그 얘기 하셨대요. 당시 이제 한일치유재단에 일본에서 10억 원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 한일치유재단 설립에 그거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또 정권 바뀌니까 다 무산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니까 어떻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하고 또 말이 바뀌고 예. 그래서 그 자기네들도 그 일본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 그런 그것을 표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불가역적인 조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잊지 않되 네. 정말 미래 세대를 향해서 나가야지 된다.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한일 지소미아 같은 것도 정상화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뭐 다음 정권에서 또 바꾸고 뭐 이렇게 되면 이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서로 양국 간에 이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련에서 우리가 계속 일본만 욕하고 네. 일본만 그 약속을 지켜라, 또 사과해라, 또 우리 국민 여론을 보살펴라 이렇게만 하기에는 한일 양국 다 모두 일본은 이제 경제 3위 대국이라고 네. 해요. 하지만 일본 경제도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금융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굉장히 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서 예. 그 미국 뱅크들도 지금 어떻게 연쇄 도산의 위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금융 질서도 재편해야지 되고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떠한 그 미래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었고 이러한 결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마련에서 우리는 정말 최악의 야당 대표를 갖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계속 이제 장외 집회하고 반일 정서를 일으키고 해서 뭔가 이 정치적인 지지율을 회복하고 또 이재명의 또 어떤 이 대표의 그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뭔가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이 한일 회담 이것이 상당히 좀 변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여론의 변화 버텨갈 수 있어요?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동일하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 역사를 반추해 보면은요. 네. 자 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네. 고속도로 놓을 적에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네. 또 김영선 야당 총재가 길에서 누군가 반했죠. 아시죠? 정말 거세게 반대했죠. 그리고 또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뭐 극단이지만 그 올림픽 하면서 올림픽대로 놓을 적에 야당에서 다 반대했어요. 아.
기억났어요. 지금 올림픽대로 없었으면 그렇죠. 서울 교통은 네, 마비죠. 완전 교통 마비됐죠. 네. 한일 그거 정비 안 했으면요. 네. 서울이 그 침수에 시달렸을 거예요. 네, 네. 그 한강변, 네. 한강변 정비하지 그렇죠. 못했으면 정비 사업을 네. 잘했죠.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국민 지지가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네. 그것이 바로 지도자 아닙니까? 아, 윈스턴 그렇죠. 처칠도 동일했습니다. 당시에 그 챔벌린이 그 독일이 그 저기 나중에 승전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독일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결국 이제 패전국이 됐죠. 네. 당시 영국 국민들이 챔벌린을 그 처벌하라 네. 막 이런 여론에 시달렸지만 미래는 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다 덮어가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선언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대통령께서요 5년 단임입니다. 네. 그분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그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제발 네.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떠한 한일 관계를 물려줄 것인가? 네. 네. 그렇죠. 그 점을 정말 묻고 싶어요. 네. 예.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